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공인 단계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정동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봐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할 수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거에 대한 조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시간이 좀 지체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그 화면에 나와 있듯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에 합격을 시켜주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1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제 전 과목 수업을 듣더라도 자기 시간이 나는 복습 시간에서는 최대한 1차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차를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두 과목이죠.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두 과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는 절대평가죠. 그런데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넘어야 돼요. 40점이 안 돼버리면 과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40점, 민법에서 80점, 그러면 평균 60점 합격이죠.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에서 35점, 민법에서 85점, 평균 60점이지만 불합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죠? 과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민법은 80점이 만점이다. 반대로 말하면 학개론도 8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는 80점이 만점이다. 그러면 20점은 버려버려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20%는 버려버려도 된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 버릴 때요. 당연히요. 어려운 것 버립니까? 쉬운 것 버립니까? 당연히 어려운 것 버리죠. 어차피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점수는 똑같거든요. 2.5점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걸 버리자. 그리고 쉬운 것을 취하자. 그러면 합격한다.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어려우면 안 한다예요. 어려우면 극복한다가 절대 아닙니다. 어려우면 안 한다.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험은 벌써 절반은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80점, 만점이 몇 점이라고요? 80점. 그걸 기억하고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는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수석하고 싶어요? 합격하고 싶어요? 다들 그러시죠. 수석은 무슨 수석이요? 합격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이 방식을 보면 마치 수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샅샅이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위가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죠. 그런데 우리 아까 계산상 어땠습니까? 20%는 버려버려도 됐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80%만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됐는데, 또 우리 수험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 맨 처음에는 한글로 써졌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법률 용어라서 그러는데요. 자, 이것도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아니까요. 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바로 잊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려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이해하고 또 듣고, 이해하고 또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는 학문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다들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학문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깊이 파더라 그 말이죠. 그 공부 방법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거 보시고,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선택 몇 프로? 80%. 자, 집중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반복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반복한다. 근데 멍 때리고 반복해봤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반복한다. 그래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어쩐다? 그래도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복할 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 우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 이해냐 암기냐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게 선행되는 것일까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무작정 그냥 맞고 푸는다고 그러죠. 동그라미 1번처럼 모르면서 반복한다. 뭐예요? 단순 암기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만 가르쳐주면 단순 암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거든요. 단순 암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먼저 이해를 하라고 제가 권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이해만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된 것을 바탕으로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된 것을 자꾸 반복을 하시면 암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가 암기가 잘 안 됐던 것들 있죠? 왠지 불안한 거, 그런 것은 시험장에서 직전에 보기 위해서 포스트잇 찍어가지고 가셔서요, 시험장에서 직전에 보고 바로 잊어먹기 전에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하면 잊어버려요. 나이 들어서 어떡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길도 자주 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암기하지 않으려고 했어도 자꾸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절로 어때요? 내 머릿속에 약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제 난이도, 자, 우리가 이렇게 이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은 출제 난이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상, 중, 하가 있지 않습니까? 상, 중, 하가 있는데, 자,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손도 못 대는 문제 있잖아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항상 10% 정도 있습니다. 10% 정도가 내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하가 있는데 중이 한 50% 정도, 하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락이 40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제 약간 하면서도 좀 중급 정도 약간 이렇게 구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30%, 정말 거저주는 문제들 이런 게 한 10%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요, 자, 상은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상은요, 버리자 그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하고 한대 하하 가지고 또 여러분이 막 내가 이거 막 놓치면 안 되는데 또 한다라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은 강의를 듣다 보면 가랑비 어쩌듯이 저절로 아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액기스로 내가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항상 뭘 보는 거예요? 중하,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중, 이걸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출문제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과감 X, 예, 그렇게 넘어가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29회 때요, 민법이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여러분들이 틀려라, 손 못 대, 이렇게 낸 문제가 제가 판단할 때 9문제였어요. 9문제면 굉장히 많죠. 평소에 한 4문제, 많아봤자 5문제 정도였는데 9문제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다 맞춰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다 달라들어서 하는데 팍팍팍 막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시험장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처럼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요, 9개? 버리면 되지 하고 가감의 X표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9분 시간을 세이브했죠. 그것 가지고 나머지 31문제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을 들였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상이나 중이나 하냐,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선택과 집중할 때 선택은 누가 해줘요? 선생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그것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기출 문제 29의 문제 있죠. 그죠?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빼고요, 우리가 9월 10월에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됐었을까? 우리 합격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시험 쳤으면, 예,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왼쪽이요, 우리 29의 기출문제입니다. A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이 모의고사나 그 전에 나눠드렸던 문제들 이런 거 다 빼고요, 9월 10월에만 봤던 거 있어요. 9월 10월에 이렇게 시험 쳤던 모의고사하고요, 그 다음에 백선 마지막에 특강했던 거, 그것 가지고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쩌냐면요, 자, 여기 표시된 것을 보면 42번처럼 까만 큰 별표가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9개 있어요. 9개. 이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다 이거죠.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또 쭉 내려가시다 보면 52번처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그냥 주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법정지단권 강행규정인데 간수법상 법정지단 의무규정이다. 이건 그냥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보는데요, 이렇게 팍팍했단 말이에요. 팍팍했었는데, 자, 9개를 버립니다. 특히 자, 예를 들어서 63번 같은 문제는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달라들면 내가 설령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주면 집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 1분 안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X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한 말이었어요. 이 공동저답 계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찍어라. 그리고 풀 수 있더라도 버려라. 그랬던 문제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고 시험 문제 풀고 있으면 우정이 산산조각 난다. 이랬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버려요. 버리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봐보시면은요, 대부분 우리 모의고사에서 9월 10월에 다뤘던 그것만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잘 찍었어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과연 맞힐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유사지문을 아무리 많이 다뤄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고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요, 50번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요, 50번 봐보시면 50번이나 그 다음에 49번 같은 문제죠.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강의 드릴 때는 단순 암기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59번 같은 것도요, 그냥 맨날 치소권 3년 10년 이렇게만 했다고 그러면 그냥 3년 10년이니까 오히려 틀려버린 확률이 높은 거였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하면서요, 치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었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제가 강의 들 때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로부터 사례 말씀드리면서 3년. 그 다음에 신고부 끌려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장 찍은 날로부터 10년.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치소권 소멸해서 재산을 찾고 싶었던 변호사가 자꾸 무효 사유를 찾으려고 했다. 왜? 무효는 취소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니까. 이런 식으로 3년 10년도 되도록이면 이해해서 끌고 가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3년 10년 이렇게 단순 암기했으면 맞추기가 오히려 또 실수할 확률이 높았다, 그 말이에요. 50번도 이런 거 이제 단순 암기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OX, OX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 그러나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고서 풀었어야 될 문제들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쉬웠던 문제들에 속합니다. 좀 단순한 그런 문제들이었죠.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67번 같은 문제인데요. 응용을 요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67번.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계약금 계약에서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X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다뤘었냐면, 자, 다른 지문이었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의 부서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고, 또 다른 지문에서 주된 행위가 무효면 종된 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야죠. 그죠? 두 개를 응용해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그 문제 그대로 여러분한테 아무리 어떤 선생이라도 어떻게 지문을 그대로 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유출되지 않으나. 그러나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응용을 해야 될 이런 지문들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또 다른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72번 같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부속물 그러면 떼갈 수 있는 거, 천정형 에어컨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중축한 것은 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익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속물 떼갈 수 있는 거, 이것은 강행 규정인데, 비용상은 좋고 유익비는 뭐였어요? 의무 규정이었다. 우리 맨날 그렇게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축한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었어야 됐다. 중축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게 유익비고 떼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이무규정이었다. 이해적으로 이무규정이었다.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풀 수 있었어야 될 문제였더라. 그 말이죠. 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 맨날 계산 문제, 박스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박스 문제, 케이스 문제 나오면 딱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시 와서 풀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박스 문제는 오히려 똘똘한 놈 한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 경우가 이번에 박스 문제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 43번 문제를 한번 봐보면요. 우리 이제 뭐 가분의뢰계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뭐 소유권 이전 늦게 하는 매매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게 뭐 은닉행위 있는 사례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이미 다뤄봤던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다른 거 빼고요. 자, 1번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다. 이거 하나만 안다면, 자, 기억봐. 매매는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매매는 무효인데 증여는 유효다. 이것만 알아도 다른 거 보지 않고요. 그럼 어때요?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똘똘한 놈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또 봐보실래요? 저기 뒤에 가면은요. 자, 79번 문제인데요. 자, 상가 임대차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요. 이건 제가 가로넣기로 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똘똘한 놈 하나만 알아도 어쩌냐면, 일단 기억번이 있잖아요. 기억번. 여기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몰라도 기억번은 빼야 되겠다 이래야죠. 그죠? 그러면 기억번 빼보세요. 그럼 뭐 남아요? 3번, 5번이죠. 그죠? 그러면 찍더라도 어디에 찍어야 돼요? 3번, 5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죠. 여기에 찍었을 때 하나님도 봐주는 것이지, 택도 없이 1번, 2번, 4번 찍고 나는 왜 찍기만 하면 틀릴까요? 막 이러면 하나님도 잘 안 봐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똘똘한 놈 하나는 알았으면 그래도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에서 2분의 1로 높아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여러분이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뭔 말일지도 모를 테고요. 또 작년 시험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염장기를 요구 막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도 9월, 10월에 다룬 것만 가지고도 어려운 거 다 빼버려도 우리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죠? 우리 어때요? 우리 그 문제가 9개 빼버려 31개죠. 그죠? 31개인데 31개를 어떻게 또 다 맞추겠습니까? 시험장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4개 또 더 빼버려요. 그럼 몇 개요? 27개죠. 그럼 나머지 13개 중에서도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3개는 맞았겠죠. 그죠? 2-3개는. 그럼 몇 개죠? 31개, 32개란 말이에요. 72.5 아니면 75점. 만점이 80점인데 70점대 맞으면 우리 90점대 맞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더라.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80점이 만점인 한은 우리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다시 정리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법은 80점이 만점이에요. 1차 합격하면 2차 하니까 1차는 80점이 만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건 버린다. 그러면 쉬운 것을 반복하는데, 무작정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철저히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꼭 뭘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정리를 시켜 드리는 것은 저의 몫인 거죠. 그죠? 선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해 드리는 것은 저의 몫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하시고 반복하면 암기는 따라오고, 문제는 여러분이 훈련하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우리가 80점 만점 이상은 충분히 앞에 70점대 맞고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자, 혹시 질문 같은 게 올라와 있으면 질문 같은 게 올라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점점 어려워지는 어느 시험이든지요. 이렇게 시험 회차가 반복될수록 시험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또 그만큼이나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법도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를 말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공부를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스트레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셨구나. 어려워 다 풀지도 못하고 과목당 40문제고요. 예, 시험장에서 버릴 문제인지 판단이 그게 뭐냐면은요. 일단 길잖아요. 길면 버리는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길죠? 그럼 버린다는 게 뭐냐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산 문제, 박스 문제, 케이스 문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대표적으로 공동저당 계산 문제 이런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찍고 넘어가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시험 문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좋아요. 지금은 시험 문제 뭔 말인지 몰라도 좋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잘난 체 하려고 꼭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기출문제하고 우리가 9월 10월에 모의고사 그 출처를 제가 다 밝혀놨잖아요. 뭐 그걸 거짓말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뭘 버릴지 판단이 안 되는 것 반복 부족인가요? 그건 뭐냐면 훈련이죠.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보면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이 두꺼워요. 분량이 줄을까요? 저는 엄청 줄여드려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오히려 걱정하세요. 너무 줄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걱정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26님 기초서 꼼꼼히 읽지 않아도 되나요? 그랬는데 기초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강의 안 듣고 책만 혼자 독학하신 분 중에 합격하신 분은 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책 안 봐도요. 강의만 듣고 합격하신 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서인데요. 먼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서 단계에서는 기초서를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요.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0998님 축하드립니다. 754님 감사합니다. 754님 합격 축하드리고 자, 그 다음에 30님 6과목 중에 민법만 잘 잡으면 합격하는데 수월할까요? 민법 잡으면은요 그 반 이상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동차를 노리기 위해서도 초반에 민법을 빨리 잡아버리죠. 그러면 수월하게 동차를 갑니다. 그런데 민법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2차 공부하러 가셨다가 여름철 되면 불안해서 전부 1차 한다고 오셔버려요.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0038님 교수님 너무 좋아. 저도 감사합니다. 0908 거꾸로 하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마치 학원을 나오듯이 자기가 학원 나가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요, 딱 그 시간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마 여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시험이 안 되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요, 굉장히 좀 이런 말씀, 이거 유튜브에도 올린다고 그래서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사법시험 1차는 합격을 했었는데 2차를 거기는 소수점 2자리까지 발표하는데 0.42점 차이로 안 돼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나하고 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환경도 안 돼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 되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저가 살아보니까요, 그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 공부로 한 것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또 제가 그것을 직업을 삼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공부는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 그 옛말이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안 되신 분들, 지금 막 마음 막 안타깝고 그러신 분들, 제가 좀 눈에 밝히긴 한데요, 여러분 공부한 거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설령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희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결심을 하셨다면, 결심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결심을 하셨으면 일찍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